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23년 개묘년 무토일간 그리고 무토일주 6개의 운세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선생님들도 유튜브에서 많은 강의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 운세를 알려주는 성격의 강의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를 하시면서 사주를 푸는 요령,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통변이 되는지 그 이론적인 내용하고 원리, 그 다음에 실제 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주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올해 23년도 내 운세가 어떻지? 이렇게 보려고 하시는 분은 제 강의를 그냥 과감하게 스킵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정말 이제 공부를 좀 해서 사주를 좀 잘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가 들어보시면 괜찮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23년도가 벌써 온지 양력으로 1월 1일 기준으로 만약에 하면 벌써 한 이제 2달 가까이가 지나가고요. 그리고 입춘 2월 4일 기준, 양력 2월 4일 기준으로 사주의 한 해의 개묘년의 시작을 보면 거의 이제 한 달이 거의 다 돼가고 있죠. 그런데 제가 그 전에 2월 달 안에 23년도 10개 일간 운세 강의를 다 마치려고 했는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일정하고 제가 이것저것 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늦어졌지만 그래도 강의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많은 구독자분들이나 구독 안 하신 분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나중에라도. 그래서 일단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첫 번째로 신년운세 강의이긴 한데 첫 번째는 이 무토 그 일간을 가진 분들의 어떤 특징이나 그 다음에 심리, 성격, 성향적인 부분이 어떻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인 이 운세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운세는 물론 이 무토일간에 따라서 이제 개묘년이 어떤 운으로 작용을 하느냐 그거를 보는 방법인데요. 사주 8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사주를 풀어도 이게 제대로 뭐 맞게 통변이 되는지 뭐 엉터리로 하는지 그것도 사실은 좀 선생님들마다 통변하는 그 내용들이 다 다르니까 그렇긴 해도 이 제대로 된 사주 통변하는 방법이나 요령을 알면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저와의 인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운세 보는 법에 대해서 이제 무토일간의 어떤 체죠, 체. 이 일간 자체를 우리가 체로 봅니다, 체. 그리고 또 지금 세운만 우리가 1년 운을 세운이라고 하잖아요. 1년 운을 세운이라고 하는데 세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10년간의 운 대운이라고 하거든요. 대운도 어떻게 보면 운이긴 한데 어떤 10년간의 어떤 환경적인 요소라고 해서 체의 영역도 일부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운을 제외를 하고 보는 거니까. 그리고 일간 위주로 왜 보느냐? 일간이 사주를 풀 때는요, 나를 뜻합니다. 나를 뜻하고 일주도 나긴 한데 요 일지는 이제 배우자궁이 되고 그다음에 내 어떤 몸도 되죠. 그리고 내 어떤 현실
현실적인 모습을 뜻하기 때문에 일간 일주 위주로만 이제 본다. 그 운세를 볼 때는 첫 번째는 물상적인 모습, 그쵸? 무토와 이 계묘년의 어떤 물상적인 모습을 먼저 보고, 그 다음은 이제 사주 보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요, 십성입니다. 십성. 뭐 십성이라고도 하고, 뭐 십신, 육친, 육신,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는데, 십성. 그러니까 무토일간한테 이 계묘년이 이 정제와 묘는 정관의 모습으로 들어온 모습을 읽어내는 게 십성이고요. 십성을 보고, 자, 세 번째는 12운성적 기운을 봅니다. 12운성적 기운 플러스 12신살적으로 이 계묘년이라는 운이 어떤 기운으로 12운성적으로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12운성적으로 볼 때는 일간 기준으로도 보고요. 다른 천간의 기운도 함께 봐줘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12신살은 이것도 일간 기준으로도 보고, 일지, 그 다음에 연지 기준으로도 한번 체크를 해줘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네 번째는 그 천간과 지지의 어떤 이 개수 운의 발현적인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무토일간한테는 개수가 정제잖아요. 정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일단 육친적으로 보면, 인간관계로 보면 남자한테는 여자 부인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심리적인 특성은 현실, 꼼꼼함, 따박따박, 그쵸? 그 다음에 뭐 재물, 일정한 재물, 이런 의미인데, 이게 어떻게 발현되느냐. 그래서 지지에 자수나 축토나 진토, 그러니까 지장간에 모두 개수를 품고 있는 지지거든요. 이 자나 축토, 진토가 궁성, 연월일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궁성적인 사건 사고가 천간으로 드러나서 이게 발현되는 모습을 한번 체크를 해줘야 되고, 자, 다섯 번째는 지지의 합충 형파해. 그 다음에 뭐 또 원진, 기문적으로 지지에서 이 묘목이 운으로 들어왔잖아요. 묘목과 만나는, 묘가 자와 만날 때 해, 뭐 묘수합, 묘유충, 묘신기문, 묘미합, 오묘파, 삼묘격각, 묘진 방합, 묘묘 이제 뭐 보금운, 인묘 방합, 충묘 격각을 쭉 다 이제 봐야 되는데, 무토랑 일지가 되는 그 지지의 글자는요, 이렇게 자, 술, 신, 오, 진, 이렇게 6개만, 그러니까 무자일주, 무술일주, 무신일주, 무오일주, 무진일주, 무인일주에서 6개의 일주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6개의 일주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기토일간을 이제 다음에 설명을 드릴 때는, 기토일간하고 일주가 되는 것이 해, 기유, 기미, 기사, 자, 기묘, 기축일주 때는 그때의 묘가, 그쵸? 어떤 사건 사고가 패턴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왜냐면 이제 만약에 자월, 해월, 월로 따지면은 12개의 지지를 모두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러니까 월은 사실은 이게 일은 나잖아요. 내 몸, 내 배우자, 나한테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것이고, 월은 우리가 월이잖아. 월제에 있는 것은요, 부모, 형제, 사회의 모습, 그쵸? 신은
자식, 그쵸? 또는 뭐 시기적으로 따지면은 1년으로 따졌을 때는 후반기, 그쵸? 겨울, 그러니까 후반기로 4, 4분기가 되겠죠. 올해 4, 4분기. 년이다 그러면 조상이나 국가, 큰 어떤 내가 거역할 수 없는 국가적인 흐름, 뭐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본다. 꼭 궁성만 대입을 하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이제 하나하나 진행을 해볼게요. 자, 무토일간이다. 자, 무토. 무토는 그러니까 무라고 안 하고 무토라고 하죠. 그러니까 토다, 무토다. 양의 토다, 양. 자, 양의 토죠, 양. 양의 토다. 그래서 이 무토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무토일간의 성격이나 성향적인 특징. 그러니까 물론 계묘년의 운세를 우리가 이제 읽어내는 것 중요한데, 무토일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 성향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토하면 먼저 뭐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양의 토다. 양의 토다. 그러니까 양의 기운이니까 여성적이기보다는요, 남성적인 기운이 좀 강한 어떤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적인 기운이면서 우리가 이제 스케일이 좀 크다고 해서 스케일이 크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작은 거에 연연하지 않고 큼직큼직하다는 거죠. 이렇게 돈 씀씀이든 행동하는 거든 이런 것들이. 자, 그리고 물상적으로는 토는 큰 산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큰 대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광활한 모습입니다. 광활. 매우 넓은 거죠. 그러니까 역마적으로 넓은 지역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토는 무토하고 기토가 있는데 뭔가를 길러내는, 양육하는 토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양육하거나 길러내는 토는 어떤 토죠? 자, 기토는 옥토라고 하죠. 전답이라는 의미로 어떤 그런 모습이다. 자, 그리고 어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는요, 무토는 뜨거운 산, 가마솥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병정에서 무토로 이렇게 가죠. 갑을병정 무. 그래서 열의 소산인 정화 다음에 오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게 습기를 머금고 있는 습토가 아니고요. 조토, 그쵸? 뜨거운 토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묵직한 느낌인 거죠. 근데 이제 무토일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약간 보스 기질이 있습니다. 보스, 리더, 나를 따르라, 그쵸? 그러면서 이 토라는 것의 특징은요, 신용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중시. 우리가 목화토금수 일간의 특징을 보면 목은 뭘 중시하죠? 목. 자, 우리가 목은 인. 그러니까 우리가 인의 예지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지린자. 그래서 인목이나 간목의 일간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의는 누구죠? 의 특징 갖고 있는 일간은 금일간입니다. 경금이나 실근, 신금, 을이 중요시한다. 얘는 예의를 중시한다는 거죠. 요건 이제 예의 중시하는 게 화일간, 병화나 정화. 그래서 앞전 강의에 병정화 강의하면서 제가 되게 예의를 중요시한다. 예의 없는 것들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특히 정화나 병화. 그렇죠? 지는 우리가 이제 수를 뜻합니다. 지혜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화토금수에서 인생을 다 산 어떤 노인이 갖고 있는 경험치, 이걸 얘기를 하고,
이 신이 토입니다. 믿을 신. 그쵸? 믿을 신에, 그래서 이 토일관들은요, 신용이 있기도 하고, 신용을 매우 중시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목화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중재, 중립, 중간.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뭔가 사람이 진중하다, 묵직하다, 듬직하다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무토나 기토일간 또 임수나 개수일간의 일단 토나 수일간의 특징은요. 이게 자기의 어떤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속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토나 기토일간은 중간, 중립, 중재 입장이니까 판사잖아, 판사. 그러니까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검사는 잘못한 거를 이제 이렇게 피고를 잘못한 거를 드러내서 법의 어떤 심판을 이렇게 따지면서 구형을 하는 사람이고, 변호사는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판사는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 듣고 있잖아. 어떤 그런 느낌인 겁니다. 중간 중재에서 이제 나중에 판결도 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어떤 그런 한쪽 편을 확 들어주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약간 우직한 느낌인데, 사람이 너무 우직하다 보면 어떻죠? 고집. 그 다음에 불통적인 느낌이 있어요. 자기의 뜻대로 고집불통의 느낌. 이게 카리스마적인 면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면서 부토는 또 남들이 볼 때는 좀 권위적인 느낌도 있다. 그러면서 이 무토는 또 토잖아요. 토, 땅, 흙. 땅이나 흙에서 우리 사람도 살고요. 나무도 크고 작물도 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토일간을 가진 사람은 조금 츤데레 같은 느낌이죠. 츤데레. 이거를 확 이제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거를 가볍게 막 드러내지 않고 진중하다는 어떤 걸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걸 품는 어떤 포용력은 상당히 강해요. 포용력을 강해서 다 이제 끌어안는 어떤 남성적인 어떤 그런 기운, 스케일 있게. 그런데 표현을 하는 표현력은 매우 좀 약한, 그쵸? 표현력에 있어서는 조금 자기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했잖아요. 이런 모습이 있다. 이게 무토일관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이제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저가 아는 사람은 무토일관인데 안 그런데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이 주변에 있는 글자들이 어떤 글자냐에 따라서 그거에 또 확실히 조금 바뀌어지거든요. 겁재가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무토일관인데 식신 상관이 많아요. 그러면 진중하지만 자기만을 표현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단편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이제 사주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퍼즐을 맞춰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퍼즐의 가장 기본 일간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꼭 이렇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어떤 느낌적인 느낌을 무토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자분 같은 경우도, 무토일간 같은 경우는 이런 성격적인 여자 어떤 보스라든가 여자 CEO라든가 어떤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토일관 갖고 있는 사람은 멋있기도 한데 좀 답답하고 자기 고집이 되게 센 성향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무토일간이 이제 그런데 그 무토일간의 이제 심리, 무토일간 심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심리에 대해서 쭉 십성심리거든요 이게. 지금 갑, 을, 병정 다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심리는 일단은 우리가 무토일간의 앞에서 제가 쭉 얘기한 그런 그 사람 무토일관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나 성격이나 성향, 성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도 이제 되고요. 십성적인 걸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하고 풀이하는데 어떤 툴이 되는 거거든요. 도구, 공식인 거죠, 공식. 그래서 일단 겉심리, 겉으로 드러나는 무토일관의 이제 표면 심리라고도 하거든요. 표면 심리가 있고 이제 속으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그 사람의 속마음, 그리고 내면 심리.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되면 그 내담자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MBTI라고 요즘 이제 그 사람의 성격 성향 뭐 IFTJ 뭐 나는 뭐다 해서 뭐 I가 90%다 뭐 해서 그 사람의 성격 성향을 나타내는 이게 16개의 성격 유형을 나타내는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사주 공부를 제대로 해서 십성심리나 12운성 심리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부해서 보면요 사주 8글자를 제가 이렇게 보고서 처음에 상담할 때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다 이렇게 당신은 어떤 성격이고 어떤 성정이다 말씀을 드리면 이제 놀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게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아시죠? 근데 그게 십성심리부터 무자, 다자심리 뭐 이런 걸 쭉 조합해 보면 그 사람의 심리를 알 수 있는데 가장 기본은 일간적인 심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토일간 같은 경우 심리는 겉심리 같은 경우는요. 간목일간 기준으로 무토를 봤을 때의 십성을 얘기를 하는데 간목일간으로 무토를 보면 뭐죠? 목극토 하니까 겉심리는 편재적인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속심리 하지만 그 심리 속에 있는 심리는요 경금일간 기준으로 보는 무토의 십성을 봅니다. 자, 경금일간으로 무토를 보면 뭐죠? 이 무토가 토생금에서 편인적인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편재적인 심리는요, 남성적인 거죠. 정제는 좀 여성적으로 꼼꼼하고,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이제 어떤 이 돈을 모을 때도 적금이나 저축적인 개념이라면, 편재는 모험을 즐기고, 재미, 유흥, 사업성, 이런 거를 이제 뜻합니다. 그리고 편재는 넓은 지역, 역마적인 성향, 그렇죠? 사업성,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재미를 쫓는 어떤 스케일이 큰 어떤 그런 성격적인 성향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은 땅, 넓은 대지, 높은 아주 큰 산 어떤 그런 느낌을 우리가 편재의 개념으로 무토일간은 어떤 편재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겉으로는 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담할 때는 속심리가 더 겉심리도 중요하지만 속심리도 잘 읽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무토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은 편인적인 속의 심리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독감이죠, 고독감. 아까 얘기했던 이 무토일간은 남들이 볼 때 우직하고 멋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스케일도 크고 어떤 보스기들도 있고 한데 이 혼자 다 이제 일과를 마치고 이 왕의 고독감이죠, 왕. 보스. 어떤 외로움, 쓸쓸함.
우리가 밤에 해가 다 지고 나서 그 어두운 컴컴한 산, 깊은 산을 보면 적막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남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나만의 어떤 그런 그 외로움, 쓸쓸함 어떤 이런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부정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뭔가의 골똘함.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또 그렇지만 기발한 아이디어를 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어떤 내가 하나의 뭔가에 꽂히면 거기에 올인하는 그쵸? 어떤 그런 집중력도 있을 수 있는데 남들이 볼 때는 이제 비범한 사람은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이 편이라는 것은 치우쳐 있는 겁니다. 그 무토일간이 이제 특히 운에서 이 편자가 붙어 있는 글자를 만나게 되면 이게 더 크게 발현이 되겠죠. 그 무토일간이 이민년, 작년 같은 경우는 천간으로는 편재, 지지로는 편관의 운이었죠. 재생살의 운이었다는 겁니다. 이 무토일간이 쉽지 않았겠죠. 크게 벌리고 갑자기 뭔가 이렇게 봄이 왔다 해가지고 뭔가 벌리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업체를 내고 내 감투나 명예를 올리기 위해서 막 했는데 그게 상당히 불안하고 잘 될 수도 있어요. 이제 편제편과는요 뭐 아니면 도거든. 근데 일단은 확 떴다가 확 꼬꾸라지는 모습인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죠. 여기까지 확 올라갔을 때는. 근데 이제 한 방에 떨어질 수 있는 게 재생살운이거든요. 그에 반해서 뭐 이제 올해 같은 경우 계묘년은 정제의 정관운이잖아요. 정제 정관. 기본적으로 안정을 추구합니다. 안정적이고 그렇죠? 예측이 가능한 어떤 뭔가를 이제 추구하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심리 시간이니까 그래서 무토일간이 겉으로는 편재적인 심리, 속으로는 편인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성격적인 사람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이제 운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지금부터 무토일간 운세를 같이 알아볼 텐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무토는 일단은 양의 토입니다. 양의 토. 그쵸? 양의 토다. 양의 토다. 일단 이게 무토는 큰 산, 물상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큰 산, 큰 넓은 대지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흙이죠. 땅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에 계묘년이라는 운세가 왔다는 거예요. 자, 계묘년 일단은 이거는 음의 수고요. 묘는 음의 목이죠. 그래서 음적인 기운이 상당히 이제 강하게 들어와서 양의 기운이 강한 무토는요. 양 기운의 이제 끝단입니다. 병화는 양 기운에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어떤 양천간이라고 하면 병화가 무토는요. 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양이 가장 이제 펼쳐져 있는 무성한 상태를 얘기해요. 그 무성한. 자, 그런데 음양의 조화인 음의 수와 음의 목이 들어와 있으니 음양의 조화가 맞춰졌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요. 음양의 조화가 맞춰지면 우리가 정자를 쓰잖아요. 정인, 정관, 정제같이. 이것은 안정.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안정적인 운이구나 하면 할 수도 있고 무토일간은 뜨거운 토입니다. 뜨거운 토예요. 왜냐면 병정에서 이렇게 시간적인 흐름으로 왔기 때문에 식지 않은 좀 건조한 뜨거운 토인데 거기에 이 개수는 뭐라 그랬죠? 비, 이슬, 뭐 시냇물, 습기, 아지랭이 이런 어떤 습한 기운입니다. 습. 그러니까
환난조섭으로 따지면 계묘는 상당히 습하다. 자, 아주 습하면요. 이게 습한데 습한 게 계속 오면, 습하면 사람이 상당히 조금 우울감이 세질 수 있고요. 건강적으로도 습하면, 습한 곳에 곰팡이 피잖아요. 생각에 곰팡이가 피든지, 몸에 곰팡이, 어떤 세균 번식이 강해집니다. 그럼 이게 습하면 일단 건강적인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다운되는 어떤 모습인데 그 조화를 맞추고 있으니까 안정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천간으로 무하고 개수가 합을 하잖아요. 합. 천간합, 간합을 하는데 이 무토의 황량한 산에 비가 내려주는 겁니다. 얼마나 반가워요. 그쵸? 무토, 토의 근본은요, 삶의 터전, 그 다음에 생명체를 키우는 어떤 그런, 대지, 품는 어떤 그런 게 본질이거든요. 거기에 묘목까지 같이 들었어요. 비도 내려주고 대지가 촉촉하게 뭔가 생명력을 키울 수 있는 상당히 긍정의 모습이고 거기에 묘목의 어떤 화초, 풀, 그다음에 생명체, 을목을 생명체로 보고요. 간목은 생명력으로 보죠. 또는 생기. 물론 뭐 간목을 큰 나무, 뭐 대림목, 을목은 화초, 풀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간목은 땅을 뚫고 올라오는 어떤 뿌리에서 오는 이 용초라는 기운, 생명력을 뜻합니다. 이 뚫고 올라오는, 그쵸? 자, 거기 그러니까 이 무토 일간한테 계묘는 상당히 긍정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쵸? 안정감과, 그 다음에 메마른 땅에, 그 다음에 메마른, 그런 큰 산에 비가 내려줘서 무기합이 되면요. 이게 무기합 화라고 하잖아요. 저 무기합 화는 어떤 느낌이냐면 밝고 드러내고 하는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개 있잖아요, 무지개. 물상적으로 무기합하는 무토한테는 인성의 기운이라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안정이고 참을성이고 하는 기운이기도 한데 그게 화기운을 물상적으로 보면 산에 이렇게 비가 내리고 나서 그쵸? 하늘에 참 무지개 이렇게 뜨잖아요.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그게 어떤 무기합 화의 물상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더라고요. 거기에 묘목이 그쵸? 들어와 있으니 이 현실적인 땅에 생명체가 뿌리를 내려준다. 그 수생목해서 이 풀 화초도 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큰 산, 큰 대지를 만나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모습이겠구나. 물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묘목이라는 것은 화초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이제 이 개수는 수의 끝단이기도 하지만요. 이게 간목으로 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임수는 상당히 저장하고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 듯한 모습이지만 개수는요. 아지랭이나 비나 시냇물, 이슬, 습기같이 상당히 운동성이 뛰어납니다. 운동성. 그리고 비는 이렇게 스며들잖아요. 메마른 땅에 스며들고 이슬도 그렇고 습기도 잘 스며들어서 운동성도 있고요. 어떤 협착이라고 그러나?
협착. 그러니까 어딘가 이렇게 잘 스며드는 융화. 그렇죠? 어떤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는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토한테 이 개수가 그런 운동성을 같이 이제 발휘를 해서 화기운으로 이렇게 동하는 어떤 모습이다. 무게와 화가 무조건 되지 않죠. 이 무게해서 화 기운을 띌 수도 있고 안 띌 수도 있고 해요. 왜냐면 일간이니까 무게와 화로 바뀌진 않아요. 다른 천간이면은 화 기운으로 이렇게 뛸 수도 있다 하지만 일간이 합을 해서는 바뀌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줄 아시고 묘목 같은 경우는 또 화초풀도 있지만 이게 꾸밈 그 다음에 어떤 이 꼼꼼함 꼼꼼함이 그냥 꾸미고 치장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무토한테 묘목은 요게 또 12운석으로는 목욕의 기운이거든요. 꾸미고 치장하고 하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개수에 또 아이디어 생각도 되거든요. 개수는 그런 쪽으로 또 뭔가 이렇게 안정되지만 거기에서 오는 어떤 발전, 불안함 그런 기운도 품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상적으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 어렵지 않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물상이라고 이게 어렵고 뭐 딱딱하고 뭐 도사들이 이렇게 딱 보면 경물치지 하듯이 딱 보면 뭐가 떠오르고 뭐 그렇게 뜬구름 잡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 개수나 묘목은 음의 기운이니까 이제 물상적인 것으로 이제 보면 이민년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그냥 시작을 합니다. 시작. 인이라는 글자가 봄의 시작이잖아요. 생지기도에서 뭔가 큰 꿈. 그동안 이 해자축에 그쵸? 절대 양의 어떤 기운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12운성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재성의 기운으로, 그쵸. 무토 같은 경우는 해자축의 수기운으로 재성적인 기운으로 이제 와서, 왔다가 임목의 어떤 관성의 기운을 만나서 요 해자축이 땅속에 있던 게 이민년 작년에 뭔가 투간을 한 거죠. 드러나서 현재의 모습으로 썼기 때문에 뭔가 안정되고 꼼꼼하게 따지고 하기보다는 그냥 휩쓸려서 뭔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스케일 크게 했다면 계면에는요 이게 정관의 모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뭔가 이렇게 벌렸던 것들이 크게 보면 계면에는요 뭔가 이제 현실적으로 보이고요. 현실화되고 이게 막연했던 게 구체화되고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으로 그쵸? 세밀화 이렇게 돼서 결과가 딱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이게 결과가 좋냐 나쁘냐는 이제 얼마나 준비를 했고 사주 다른 글자들과 대운을 봐야겠지만 어쨌든 좋든 나쁘든 그 결과가 중심적으로 이 묘의 왕지 계면연의 왕조로서 결과가 드러나는 어떤 그런 운도 이제 물상적으로 이렇게 운의 흐름을 볼 때 여러분들이 또 체킹을 하고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십성을 보자고요. 십성. 물상했으니까 십성. 자, 무토는 양의 토고요. 다시 한번 개수는 음의 수.
묘목은 음의 목이다. 그러면 우리가 토극수 하는 거죠. 토극수 하니까 이게 정제. 자, 목극토 하니까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기본적으로 천간으로는 정제, 지지로는 정관에 운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무토하고 계수하고 천간 합을 하고 있다. 이게 사주 보는 어떤 큰 이제 무토일간의 계묘년을 읽어내는 물상도 중요하지만 어떤 천간으로 합을 이뤄서 유정하게 끌어당기고 있고 정제와 정관으로 들어왔다. 먼저 이 천간의 합, 일간의 합은요, 무게합 무게 합을 해서 하로 되느냐, 화적인 기운을 띠느냐 하는 것은 지지의 글자를 좀 봐야 돼요. 지지의 글자가 무오일주에 뭐 이렇게 막 그러면 그다음에 월도 뭐 4월이다 5월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화기운을 이렇게 좀, 왜냐면 지지의 여건이 받쳐져 있으니까 그렇게 띄기도 하는데, 일간은 그냥 무토가 계수를 이렇게 합을 했다는 것은요, 좋아한다, 그쵸? 아낀다, 집착한다, 집중한다, 그거에 연연한다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토는 아까 얘기했던 좀 남성답고 광활하고 어떤 그런 모습인데, 이 개수를 만나면서요, 이 무게합이 되면서 무토의 본질을 조금 잃는 모습이에요. 정제의 어떤 꼼꼼함, 안정감, 예측 가능한 어떤 이런 현실감, 이제적인 어떤 이제를 따지는, 그렇죠? 경제적으로 돈으로 현금적으로 이게 뭐 어떠냐 저쩌냐 하는 걸 따지는 그런 쪽에 집중해서 내가 그쪽으로 조금 이렇게 계면연은 좀 바뀔 수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하나하나 따져보면 정제 정관운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이민년은 편관과 편재운이었잖아요. 재생살운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도 벌려고 사업적으로 해서 빚도 내고 해가지고 했는데 뭔가 잘 되는 것 같이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요, 돈을 버는 것 같았는데 다 돈이 나가고요, 빚 좋은 개살구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힘들었다는 거예요. 편관이 들어오면 일단은 힘든 거잖아요. 고통, 시련, 지지로 들어와서 나를 뭐 충하거나 일지랑 충하거나 하면 이게 또 사고 수술수로도 들어오고, 자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무토일간이 이 인월이 편관이긴 했지만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요, 장생의 기운을 또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토일간이. 그러니까 죽으란 법은 없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게 무인일주 또는 무토일간이 이민년을 맞이했을 때 너무 힘들고 그랬지만, 그래도 힘든 가운데 어떤 뭐 국가에서는 또 회생하잖아요. 뭐 이렇게 또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세발의 피해 느낌이겠지만 그래 지원금도 주고 주변 사람들이 또 조금씩 도와주고 하는, 그래도 뭔가 죽지 않도록, 그쵸, 이렇게 도와주는 손길은 있었을 것이다. 편관 장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너무 크게 벌리고 한탕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들이 약간 현실화, 구체화돼서 나타나면서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내가 좀 가야겠구나 하는 기운이 계면에는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운의 흐름으로 봐서.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은 이게 어떤 무게, 정제, 정관합은 인간관계적인, 이게 이제 연애 운으로 조금 먼저 보면, 어쨌든
정제운이 들어와서 합을 한다는 거죠. 무토일간한테. 그러니까 정제는, 그리고 하나는 이 개수가 묘목 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자체가 장생지고요. 장생의 기운이면서 자체 천을귀인을 품고 있는 그런 간지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생목으로 수가 목을 생하지만 묘목위에 앉아있는 개수는요, 또 12운성적으로 장생의 기운을 품고 있는 개수기 때문에 이 개수가 약한 개수가 아니에요. 그 왕지에 올라타 있는 개수죠. 그리고 계묘 장생이지만 12신살적으로는 장성살의 기운을 품고 있는 그런 간지라는 거죠. 이 계묘가. 그래서 어쨌든 남녀 공이 연애, 운, 결혼운, 특히 남성분들한테 같은 경우는 무토일간은 정제가 여자, 그쵸? 그런 모습이 되니까 그런 운이다. 그리고 여자분한테도요, 이 묘목이 정관이잖아요. 정관, 천을귀인 장생을 깔고 있는 그런 괜찮은 남자, 안정적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연애하고 싶다, 그게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합기운으로. 그거를 화에 발산하고 싶다. 인성에 안정적이 되고 싶다. 그쵸? 어떤 이런 기운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무토일간의 묘목은 12운성적으로, 여기 12운성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게 목욕이잖아요. 목욕. 12신살적으로는 연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녀의 어떤 그런 그런 연애사나 조금 이게 이제 연애사를 넘어서 어떤 애정사, 부정적인 애정사도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너무 또 이렇게 나대고 이렇게 너무 드러내고 사치, 그쵸? 이게 불안한 기운인 거잖아요. 불안. 왜냐면 꼬마애가 한 4-5살 먹은 여자애가 옷 빨개 벗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막 뛰어다니는 어떤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사치, 그쵸? 어떤, 그 다음에 멋부림, 유행 쫓아가는, 연살이고 목욕이고 하니까 어떤 남녀 간의 어떤 그런 모습도, 애정사도 예측을 해볼 수 있다. 어쨌든 이성운이 통한다. 이성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성이냐? 괜찮은 이성이다. 그쵸? 예를 들면 이민영 같은 경우는 편제 애인같이 그냥 막 시작을 했어. 그래서 좀 힘들기도 했어.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나 편제가 들어와서 좋았는데 이 편제가 이제 편관의 장생을 그저 깔고 있는 그런 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를 해도 남자 같은 경우도 열심히 여자한테 잘해주고 해도 그게 뭐 녹록지 않고 힘들었을 것이다. 여자 같은 경우도 이 편관운이 들어와서 괜찮은 남자, 멋진 남자인데 그래도 나를 힘들게 하지만 장생시켜주는 남자였으니 관계가 불안했다고 하면 22년도를 지나서 23년도에 와서는 그 남자일 수도 있고 묘목에 또 새로운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남자인가요? 새로운 남자인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데이트하고 소개팅하고 헌팅하고 막 이렇게 많이 하신 분은 새로운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요. 갑자기 또 사람이 확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날 사람이 좀 관계가 불안했는데 우여곡절을 겪고 서로 이것저것 하다 보니 서로 맞춰가면서 잘 하자 해서 또 괜찮은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것은 다른 어떤 글자들을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무토는요, 약간 조금 목화를 지난 중년에 나이로 따지면 뭐 한 40대 이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개수는
이게 목화 토금 수에서 개수는 60대 아닌가요? 아니고 개수는 간목으로 가기 위한 이 파닥파닥한 어떤 이 생기가 그쵸? 있는 글자입니다. 이게 시냇물이나 아지랭이나 비처럼. 그래서 개수는 젊은 기운입니다. 젊은. 그래서 무게 합이 된다는 것은요, 나이가 있는 사람이 조금 젊은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고, 누가 집착하느냐, 이 서로 합을 하지만 이 개수가 들어와서 비가 메마른 땅에 대지에 촉촉하게 젖어드는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중년에 어떤 나이가 있는 사람이 젊은 처녀나 여자를 이렇게 합하는 모습이지만 이 젊은 기운이 여기에 스며드는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 중에도 동갑이나 연하는 싫고 나이 좀 있는 남자 좋다 하시는 어떤 분들도 뭐 있잖아요. 취향에 따라서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괜찮은 관계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십성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이런 모습이다. 자, 그리고 인간관계를 떠났으니 뭐 예를 들면 일, 직장, 그다음에 우리가 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사회적인 자 모습으로 본다 그러면 정제정관은 말 그대로요 꼼꼼함, 안정감. 일단은 천간으로 정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현실 자각입니다. 현실 자각. 무토가 그냥 허우대만 있고 에헤 하면서 나 무토다 그랬던 사람이 안 되겠다, 내가 돈도 벌고 뭔가 이렇게 따박따박 안정감을 찾아서 좀 저축도 하고 해야겠다. 그건 현실 자각. 그쵸? 현실 자각이 이제 이제 능력, 경제적으로 현금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인식을 하는 어떤 모습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정제는 그러니까 재생관이죠. 재생살하고 재생관하고 천지차입니다. 이 제가 정제냐 편제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여기 핵심은 편관이냐 정관이냐의 느낌이에요. 편관은 어쨌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구설이고 사건 사고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살은 이 정관은 안정적인 직장이면서 괜찮은 어떤 나를 이렇게 부드럽게 지켜주는 어떤 울타리 같은 느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재생관의 운이 들어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뭔가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성실히 하고자 하는 기운이 천간으로 생각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이 편관이 인목의 편관이 묘목의 정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직장도 안정화되고 열심히 하니까 이게 이제 취직이 안 됐던 분들은 취직이 될 수도 있고요. 승진이 될 수도 있고요. 이 급여가 오를 수도 있어요. 오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이게 불안했던 수입이 안정적인 수입을 추구하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무토일간은 어떤 이 아까 무기 합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꽂힌 거,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꾸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자꾸 소중한 것에 집중하고 좋아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꾸미고 하는 거니까 우리 오타쿠라고 하는 무슨 일본 만화 주인공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갑자기 꽂혀서 또는 꽃꽂이 그쵸? 묘라는 것은 꾸미고 현침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미용 이렇게 하는 도하면서 묘가 그 목욕의 기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에 전혀 생뚱맞는 남자든 여자든 그런 거에 이렇게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배우면서 느끼는 즐거움, 도하는 또 즐거움도 되잖아요. 그런 거에 집중하는 운이 또 될 수도 있다. 그만큼 바쁘다. 성실하게 열심히 뭔가를 계속 안정적으로 해가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재생관 재생사를 이제 아까 뭐 얘기하다가 결론을 안 했는데 재생관은 재성이 그렇게 열심히 함으로써 더 안정성이 커지는 거죠. 근데 재생살은 잘 돼서 열심히 하지만 그게 크게 잘 되다가 이 완급 조절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재생살에는 그냥 망할 줄 모르고 열심히 그냥 투자하고 벌려가는 거죠. 더 크게 키우고 그러다가 이제 잘못될 수 있는 게 재생살의 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사업하거나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요. 이게 이제 관성이잖아요. 관성은 손님이거든요. 안정적인 손님, 괜찮은 손님줄이 이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일이 잘 된다. 그렇죠? 안정적으로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인간관계에서 이 남자한테 남자다 그러면 이 관성은요, 남자한테는 자식의 기운이거든요. 여자한테 식신상관이 자식의 기운인 것처럼, 왜냐면 남자한테 이 재성이 여자잖아요. 여자나 뭐 배우자, 부인, 아내. 그러니까 재성이 재생관, 재성이 생한 게, 재성이 낳은 게 정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정관이 자식의 기운이니까 이 여자가 재성이 들어오면서 관까지 들고 들어오니까 속도 위반해서 결혼해서 애가 생겨서 결혼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자식운이 이렇게 들어와서 결혼해서 자식이 생길 수도 있고 어쨌든 자식도 함께 들어오는 운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자,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도 들어오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이 재성이요 시댁입니다. 시댁과 합을 한다 하는 건 결혼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해하고 넘어간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토한테 개수는요 이민년보다 계묘년이 훨씬 안정적이고 괜찮다. 전반적으로 지지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 일지가 어떤 글자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안정적이고 괜찮다. 직장이나 뭐 이런 쪽으로도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십성적인 기운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재생관 기운이다. 자, 12운성적인 기운을 볼까요? 이번에는 12운성. 사주를 보는 도구 중에 또 12운성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12운성. 일간의 기준으로 먼저 보면 무토는 묘목에 일단은 10성부터 써볼게요. 이제 정제 정관이면서 이게 목욕입니다. 화토동법으로 병화하고 무토하고 같이 가죠. 병화도 묘가 이제 정인의 목욕이었고요. 병화한테는 무토한테는 정관의 목욕이다. 어쨌든 목욕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 목욕은 재생관이라 안정된 모습이긴 하지만 거기 안에서 또 이 묘목 자체가 도화의 글자잖아요. 자오묘요. 도화의 글자이기 때문에
특히 이게 이제 12신살적으로 보면 이게 연살도 됩니다. 연살. 그리고 자, 이게 목의 기운이니까 일지 중에 인, 오, 술, 무인, 무오, 무술을 일주나 띠가 자 인월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무인년생이다. 자, 무인년생이면 1978년생이죠. 무오는 1998년이죠. 무인이 98년생이다. 자, 무오년 같은 경우는 1978년생이고, 뭐 술이다, 임술년생이다. 그럼 1982년생이다. 그러니까 지지에 신유술 띠거나 이런 사람은 일간도, 일지도, 년지도 모두 연살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살의 12신살적인 기운이 상당히 크게 동하겠죠. 자, 그래서 12운성을 일간 기준으로만 이렇게 보기보다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체의 정관 목욕이다. 칸이 좀 위로 써야겠다. 자, 그러면 십천간이 있잖아요. 갑, 을, 병, 정, 무, 기, 경신. 이 개가 있으면 요 이렇게 어쨌든 계면에 묘라는 지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천간의 글자가 12운성적으로 어떤 기운을 띠고 있는지를 한번 써보자고요. 자, 그러면 간목은 묘목에서 제왕이죠. 제왕적인 힘을 이제 갖게 되고, 을목은 걸록, 병화는 목욕, 정화는 병지, 무토는 화토동법으로 같이 또 목욕의 기운, 기묘는 화토동법으로 병지. 자, 경금은 묘에서 태지, 신금은 절지. 자, 임수는 묘에서 사지고요. 계묘는 장생의 기운을 갖게 되는데, 자, 무토일간 기준으로 간목부터 계수까지의 십성을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니까 십성. 무토한테 간목은 편관, 그쵸? 을목은 정관. 자, 병화는 편인이죠. 화생토 하니까 편인. 정화는 정인. 무토는 비견이고요. 기토는 겁재. 자, 경금은 식신, 신금은 상관. 자, 임수는 토국수 편재, 계수는 정재. 자, 요렇게 이제 써놓고, 이 계묘년의 묘목이라는 글자를 만났을 때 십천간이 어떤 기운이냐. 그러니까 나는, 그쵸? 나. 요 계수, 비견 는 기본적으로 목욕의 기운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정관이긴 하지만 나나 비견이나 모두 자, 이렇게 이제 자, 보시면 되고, 일단은 좀 확실하게 좀 기운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요 갑을목이 묘에서 제왕과 걸록의 기운이니까 이 무토한테 2022년, 23년은 관성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성은 아까 얘기했던 정관이냐 편관이냐, 뭐 걸록이 더 강하냐, 제왕이 더 강하냐, 그걸 이제 어쨌든 간목, 갑을목, 정편관이 되게 강하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토일간의 남자라 그러면 그 관성적인 직업이나 직장, 그쵸?
이런 기운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사주에 이렇게 간목이 있다. 간목이 있다 그러면 이게 편관이잖아요. 편관의 기운이 묘목을 만나서 강해지는데 거기에 또 이게 무게 합도하지만요. 수생목 목생화에서 재생살 기운이 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생살 기운이. 그래서 을목이 있다 그러면 이게 정관인데 정관은 재생관이 이제 있으니 그래도 조금 더 좋아지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힘도 강하지만 걸록으로.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된다. 그런데 사주에 이렇게 경금이 있다. 그러면 이게 금극목해서 이게 식신이잖아요. 식신 제사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힘든 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어떤 국가적인 힘을 빌려서 이 식신 제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제운이 들어오면요. 식신 생재 재생 살로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생수 수생 목해서 식신생재 재생살 요거는 식신생재도 들어오고요 재생살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식신재살 기운도 동하긴 합니다. 근데 이 보통은 식신생재 재생살로 좀 간목과 경금이나 뭐 신금이 있으면 조금 더 그 힘들어질 수 있는 이 편관이 또 이제 좀 더 강화되니까 이거 좀 봐야 돼요. 이건 예를 들면 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퍼즐 같다고 말씀드린 게 뭐 예를 들면 여기 기토가 있다. 경금이 아니고 이제 기토가 있다. 그리고 갑기합으로 이제 겁재가 묶고 있었어요. 묶어놔서 갑기합으로 못 쓰게. 그러니까 기토는 겁재고 간목은 편관이라 양인합살로 묶어 있어서 괜찮았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이 겁재가 갑기합이 돼서 이럴 때는 조금 괜찮죠. 이게 풀리느냐 그러니까 이제 수생목으로 그 다음에 토국수로 이렇게 해서 이럴 때는 쟁제 현상도 발생을 하고요. 그쵸? 운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갑기합이 풀리진 않지만 천간적으로 재생살과 군겁 쟁제의 모습도 발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12운성만 이거는 기본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있는 건 기본이고 천간의 모습에 다른 천간끼리의 생극제와도 잘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사주풀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약한 기운은 뭐죠? 약한 기운? 자, 약한 기운은 이렇게 경신금이 절태지라 식신상관의 기운이 드러나는 기운이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제 식신상관이 약해진다는 것은 뭐 여자한테는 식신상관이 자식의 기운이잖아요. 자식의 기운이 상당히 약하다. 잘못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식이 아플 수도 있다. 또 무슨 사고 같은 게 생겨서 멀리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모습도 되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뭔가 설비 확장이나 종업원들 뭐 이런 사람들을 확장하지 말고 좀 안정적으로 이 재생관의 모습으로 더 늘리지 말아라. 내가 생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늘리지 말고 좀 그냥 지켜라. 그쵸? 정제는 장생을 하는데 편제는 임수는 사지에 놓인 모습이니
편재적인 사업성이나 투자나 이런 것들은 기운이 약하니 하지 말고 따박따박 안정적으로 적금 들고 이렇게 만약에 주식을 한다 그래도요 우량주나 그 뭐 오래 갈 수 있는 장기 투자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인성적인 이제 목욕하고 병지잖아요. 나머지는 나나 비견은 목욕의 기운으로 발전적으로 활동하는 기운인데 겁재 기토는 병적인 기운이니 나는 상승하는 기운, 겁재는 하강하는 기운이니까 내가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정인적인 모습, 문서 공부 뭐 이런 모습은 좀 약하다. 어머니가 아플 수도 있다. 왜냐면 병지니까. 그쵸? 편인도 엄마 아닌가요? 그쵸? 편인, 그니까, 뭐, 계모냐, 친모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머니의 기운은 다른 글자를 봐야 되지만, 목욕, 그니까, 이제, 원래 정인이 이제 친엄마의 개념이니까 아플 수도 있다. 그리고 약간 목욕은, 사치도 되고요. 옷을 벗는 어떤 모습이니까 아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사 맞으려면 엉덩이 이렇게 이제 내려서 주사 맞는 모습도 이게 목욕의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12운성적으로는 병정이 조금 불안한 기운인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이게 12운성적인 기운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에 있냐 있으면 잘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서 쓰인다. 없다. 없어도 그 기운이 동하고 있다. 확실히 드러나진 않지만 이거를 따라주는 게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12운성적인 기운을 이제 봤는데 요거하고 이제 한번 몇 가지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이 간목이 있다. 그러면 편관이잖아요. 재생살입니다. 이 정제가. 또 이 편관의 기운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토 일간에 간목이 뭐 어디에 있든 재생살 기운으로 조금 열심히 이제 이 편관을 생하는 거죠. 이 정제가 그러니까 돈 벌려고 더 빡시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재생살 그러다가 다치고 병나고 암 걸렸다. 그죠? 구설 생기고 이런 모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무토가 또 묘목이 이게 아까 목욕이라고 했잖아요. 목욕의 연살에 기운이 동하니까 여자가 들어와서 그쵸? 어떤 소송을 간다든지 뭐 이혼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구설에 드러나서 이런 모습을 또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기운이 강하게 동하니까. 근데 이제 얘를 을목이 있다는 것은 이 정관이잖아요. 이건 재생살이고 정관은 재생관이잖아요. 정제를 또 천간에 있어서 생하면 정말 운도 받쳐주고 내가 괜찮은 남자, 안정적인 직장, 그 다음에 승진, 인정 뭐 이런 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은 내가 지켜야 하고 어떤 걸 해야 될 관리, 책임, 그죠? 정제는 내가 해야 되는 의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관리와 책임과 의무가 안정적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열심히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자, 가불목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런 모습이고, 왜냐면 이 천간에 편관이나 정관의 동태를 또 한 번씩 봐줘야 되는 어떤 모습도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있고, 갑목이나 을목이 있다. 그리고 이제 또 개수가 왔을 때 좀 눈여겨봐야 될 글자가 뭐가 있죠? 일단 개수는 나랑 합을 하고 있는 글자고, 또 하나 개수가 극하는 글자가 뭐죠? 이 정화죠, 정화. 정화는 정인입니다. 이게 정제, 정관이다. 지지로는 관인소통이 되는 듯한 모습이지만 천간은 생극제와 운동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제가 들어와서 내 정인을 극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극인인 겁니다. 제극인. 오리지널 제극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극인은 부정적인 모습이 좀 큽니다. 크다. 긍정적인 모습도 있긴 해요. 그걸 좀 구분해 보자면, 자, 정의는 내 마음이 되기도 하고요, 내 엄마가 되기도 하고요, 내 뭐 문서가 되기도 하잖아요. 부정적인 모습은 둘 다 길신이라는 거죠. 정제도 길신이고 정인도 길신인데, 이게 수국화를 해서 때리니까 이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모습은 푼돈에 양심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이 들어와서 이거를 이제 내가 내 마음을 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작은 돈이, 예를 들면 무슨 부모님,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이제 부주 이렇게 조의금이 들어왔다. 형제간에 그거 가지고 막 싸우는 겁니다. 푼돈 가지고. 푼돈이 될지 뭐 큰돈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 그 다음에 회사 열심히 다니는데 그 어떤 안정적인 거에서 불안한 관, 도화가 갑자기 동해가지고요, 뇌물 받는 겁니다. 대학 교수가 이제 학생들이나 부모한테, 아니면 학교 선생이 뇌물 받든지, 그쵸? 사업하면서 직장에서 이렇게 뇌물을 받고 하는, 뇌물 받아 드러난다. 천간이니까 이런 모습도 될 수가 있고요. 정제는 아버지고 정인은 엄마잖아요. 아빠가 엄마 못 살게 군다. 이런 모습도 될 수 있죠. 제극인이 모습이니까. 긍정적인 모습은요, 정의는 이제 받는 모습이잖아요. 당연히 나는 받아야 될 사람, 나는 사랑받아야 될 사람, 게으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정제가 들어와서 자극을 하는 겁니다. 야, 너 이렇게 언제까지 무슨 박사학위만 받았다고, 취직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있을 거야. 너 좀 돈 좀 벌고 현실 좀 자각하고 정신 차려 하는 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제 정관이 들어와서 그런, 이제 나 손에 내가 뭐 이런 일 할 사람이야, 할 사람 아니야 했지만 현실, 자각, 취직, 열심히 배진 하는 운도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나 경우를 짜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 병화는 뭐 편인이니까
정제가 편인을 극해하면 부정적인 생각이잖아요. 편인은 병화가 있다. 편인을 개수가 들어와서 재극인을 또 합니다. 근데 이제 정화의 정제가 정인을 하는 것만큼 확 드라마틱하고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 뭐 이런 편인적인, 그쵸? 이런 모습을 개수가 들어와서 또 수극화해서 극하니까 정인만큼은 아니더라도 뭔가 활동하고 움직이고 현실을 자각하는 운이 또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다는 아닌데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뭐 동의하시면은 뭐 그렇다 고개 끄덕이셔도 되고, 뭐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면 그냥 스킵하셔도 되고. 근데 제가 이제 볼 때는 이런 어떤 12운성과 10성과 이런 것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궁리를 해봐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무토가 있다. 근데 또 무토가 또 있어 이렇게. 그쵸? 이게 비견이잖아요. 근데 개수가 들어왔다. 정제 정관. 이게 미치는 겁니다. 이게 말 그대로 군비쟁제예요. 기토까지 있다. 겁재다. 그러면 개수가 나랑도 합을 하고요. 비견하고도 합을 하는데 누구랑 먼저 합을 하겠습니까? 이 비견하고 먼저 합을 하겠죠. 내가 소중한 내 여자, 괜찮은 여자, 천을귀인 여자, 장생 기운을 받는 여자, 괜찮은 여자가 들어왔는데 내 주변에 동료나 형제나 뭐 아는 선배나가 먼저 탁 그 여자를 채 가는 겁니다. 그쵸? 나한텐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나는 그 사람이랑 되게 합을 하고 싶어 해요. 합을 이미 미리 앞에서 했다. 그럼 만약에 이게 무토가 여기 없고 뒤에 있다. 자, 그래도 나도 합을 하지만 이 기토 나한테 합도 되지만요, 이 정제 개수가 뒤에 있는 기토하고도 합을 해서 삼각관계 같은 모습이 또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기토가 있다 그러면 기토는 겁재잖아요. 겁재가 있으면 이제 군겁쟁제가 되잖아요. 내가 아끼고 소중하고 합하려고 하는 것을 기토가 앞에서 기토한테는 정제가 아니라 편제가 되죠. 그러니까 좀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십성적으로 보면 나는 되게 이렇게 말도 못 걸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정제 아끼고 되게 소중한 존재라서 정말 이렇게 손도 못 잡고 하는 그런 모습에 합을 하고 싶은데 마음도 못 전하고 하는 그런 정말 이쁜 여자,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인데 껄렁껄렁한 기토가 나는 정제적인 모습으로 내 부인이고 아끼고 정말 소중하게 다루는데 기토한테는 그냥 편제적인 유흥의 대상, 가벼운 대상, 그쵸, 애인의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들이댑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또 이 개수 입장에서는 착실하고 안정적이고 듬직한 무토가 뭐 마음에 들기도 한데 또 이렇게 대시하고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이것처럼 또 나쁜 남자한테 혹해가지고 이 개수가 기토한테 갈 수도 있어요. 여자라고 하면 이런 모습이고 또 재물이다. 이 재극인이 아까 인성 있었잖아요. 인성 때 이제 정화다. 정화. 이게 정인이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근데 아까 그걸 하나 얘기를 갑자기 생각나서, 돈이 들어와서요 내 문서, 부동산 문서를 충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 당할 수도 있어요. 사기. 정말 내가 따박따박 모아서 내가 소중한
소중한 돈이 들어와서 내가 정말 아끼고 있는 문서를 충해서 날리는 겁니다. 뭔가 정말 제대로 된 투자 해보겠다 해갖고 투자했는데 정인이 문서가 날아가는 느낌. 그러니까 집 같은 거 잘못 팔아서 헐값에 팔든지 사기 당해서 뭐 맡겼는데 내 문서가 날아가는 거죠. 이런 어떤 현상도 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이 무토가 이 개수가 들어서 합하면 좋은데 천간에 무토나 기토가 있으면요 군겁쟁대 군비쟁대에서 이 재성 분탈이 들어오는 재성이 분탈이 나는 겁니다. 뭐 그쵸? 안정적인 돈인 것 같은데 어쨌든 나눠 먹어야 돼요. 비견이면 그나마 5대5로 만약에 뭘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관이 들어와서 이제 따박따박 어떤 계약을 맺어서 뭐 1년에 1억을 납품하기로 했다 그러면 비견하고 해서 5천만 원씩 나눠 먹는데 이게 기토 겁재가 있다 그러면요 나는 5대5로 나눠야 되는데 내가 어쨌든 3천 4천 겁재가 얼마? 뭐 6천에서 7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겁재가 도둑이잖아요. 재물 겁탈을 하는 거니까. 비견은 공정한 배분의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겁재는 그렇지 않아요. 겁재는 정말 공정하다기보다는 약육강식 먼저 본 놈이 훨씬 뺏어간 어떤 그런 느낌의 그런 모습이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비견겁자가 이렇게 있다고 해도요 나한테 이제 이게 간목이 있다, 을목이 있다 그러면 내가 관성을 갖고 있잖아요. 을목, 정관도 마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비겁을 특히 일시에 갖고 있는 이 정관이나 평관, 예를 들면 이제 평관을 갖고 있을 수는 없죠. 무인, 무인일주다. 그쵸? 무묘일주는 없으니까. 그러면 평관 장생이 힘들긴 하겠지만 이 평관이 동해서 이 현실적으로 또 이 밑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비겁을 관성이 통제할 수 있으면 좀 괜찮아요. 그 비겁 있다고 무조건 재성 분탈 일단은 현상은 발생하지만 내가 그거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야 목국토로 나도 극하지만 무토 비견이나 기토 겁재를 다스릴 수 있는 이것은 이제 내 아는 사람의 무슨 변호사가 있다든지 내가 또 이렇게 뭐 판사가 있다든지 경찰이 있다든지 하는 내 이 재물이 분탈나는 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힘과 인맥과 세력이 있으면 또 그 재성 분탈이 약화될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참고해서 공부를 같이 이제 착안을 하셔라. 간단하게 뭐 강의를 다른 선생님들은 10분 이내 뭐 20분 뭐 길어도 1시간 안 넘기는데 저는 아무튼 혼자 떠들다 보면 2시간이 훌떡 넘어가요. 물론 뭐 힘들기도 한데 목도 좀 아프고 근데 이제 한번 강의를 시작하다 보면 제 생각나는 거 알고 있는 거를 그냥 어쨌든 다 그냥 말씀드려야겠다. 그래서 뭐 본인하고 코드가 합이 맞으면 제 강의를 뭐 한 번에 다 보실 수도 있고 또 몇 번에 끊어서 보실 수도 있고 한데 목도 마르고 하네요. 자, 아무튼 뭐 자기 복입니다. 이 자기 복, 이 제 공의를 끝까지 듣고 내 걸로 소화하시는 분들은 또
또 그만큼 또 여러분들 성과가 있는 거죠. 무토가 있다. 근데 식신, 자, 이럴 때 경금이 있다. 식신이잖아요. 뭐 신금 상관이 있다. 정제가 있다. 정관이다. 그러면 이 개수가 합해서 들어오지만 이 식신이요, 금생수, 그쵸? 금생수를 해서 식신생제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인맥이라든가, 인맥은 비겁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있잖아, 재능. 이런 것들이 쓰이는 겁니다. 돈 버는데. 목표감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정제는 또 현실, 목표, 목적, 의 의미도 있으니까 내가 어떤 재성이나 재성을 취하기 위해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일,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발휘가 돼서 정제를 쉽게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여기에 무토가 있다, 아니면 기토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 이 겁재가 있다 그러면 토생금을 하거든요. 토생금 하면서 겁재랑 같이 동업 개념으로 뭔가를 같이를 해서 같이 어떤 이 정제를 취하는 모습으로, 그쵸? 겁재가 물론 개수 정제를 토국수에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하겠지만 그 전에 토생금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겁재가 토생금에서 이 금생수를 해서 식상생제를 비견 겁재가 같이 도모를 해서 재성적인 것을 가지고 오는, 발전시키는, 확대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목표와 목적을 같이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도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12운성적으로는 이 식신상간의 기운이 내년에는 절태지, 그쵸? 이거는 절지고 경금은 태지니까 그렇게 강한 기운은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근데 이 경이 만약에 경신이다 그러면 운적으로는 약한데 뿌리는 엄청 강한 식신이니까 이건 또 얘기가 달라요. 유금이 약한데 이렇게 신유다 그러면 또 달라요. 이 얘기가. 간요지동으로 엄청 강한 상관이면서 강한 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게일에 자, 무토일간에 신유시가 나올 수는 없죠. 자, 무토일간이면 무게합 화 임자시, 무게일인 임자시거든요. 임자 개축, 임자 개축 갑인, 임자 개축 갑인 을묘 병전서 무효. 신유시가 딱 나오네요. 신유시가 나오네. 무게일에는 신유시가 나오네.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얘기가 달라요. 지장간으로 묘신 기문에 식상의 또 관이랑 이렇게 묘신 기문도 있지만 합을 해서 또 끌어올 수도 있고, 묘충으로 정관이 상관경관이 동해서 이때는 이제 좀 해석이 좀 달라져요. 어쨌든 지지를 고려 안 했을 때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라. 그러니까 일간 하나만 가지고, 천간의 모습 하나만 가지고 운세 해석을 다 하기는 사실은 이게 쉽진 않지만 원리하고 왜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연구해서 고민하면서 알아가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임수나 개수가 있다. 자, 이럴 때는 이게 이제 편재, 정재,
정제, 정관. 이럴 때는 어쨌든 무토가 토잖아요. 이렇게 재성이 많으면 이게 정제 운이 또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재다신약으로 재가 많아서 내가 그 재를 다 취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재성 들어온다고 무조건 좋은 게 내가 그걸 다 취할 수 있다. 무기에 합을 해서 내가 그거를 끌어당기고 좋아하는데 내가 그걸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으면 내가 이 재성을 다 내 걸로 못 취하는 거죠. 앞만 이쁘고 괜찮고 귀인 같은 여자가 들어와도 내가 체력도 안 되고 비실비실하면 내가 쟁취할 수가 없는 모습인 거죠. 자, 이럴 때는 이 내가 뿌리가 있고 예를 들면 무진일주다. 뭐 축토도 있다. 그쵸? 뭐 기토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내 힘이 토의 뿌리가 되는 어떤 그런 글자가 뭐 이모도 있다. 이 정인도 있다. 이러면 내가 이 천간에 드러난 그쵸? 이 정제를 취할 수 있는 힘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주 신약하다. 신약하다 그러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힘들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신강신약을 좀 봐야겠다. 그쵸? 천간에 개수나 임수에 정편제가 있는 경우는 원래 이제 내가 뭐 사업적이거나 현실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게 더 들어와서 내가 더 확장하고 더 투자하고 더 활동력을 키우려다 보면 쓰러질 수도 있어요. 이 재성은요, 사람의 몸으로도 얘기를 하고요. 건강. 그쵸? 양명 지원해서,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거긴 하지만, 재물. 뭐, 남자한테는 여자가 되기도 하는데, 내가 그걸 취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냐를 좀 잘 봐야 된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다음으로 이제 12신살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12신살. 1시간씩 끊어서 가볼까도 했는데, 그냥 뭐 여러분들이 끊어서 보시면 되죠. 제가 올리는 건 한 번에 올리려고 합니다. 무토일간, 일간 기준으로 12신살은, 이게 정관이면서, 이게 목욕이면서 연살의 기운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좀 불안한 기운이죠. 연살은. 그 다음에 어떤 이성의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이런 베이스를 깔고 있는 운이다. 이 계면연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1신살은 일간 기준으로도 보고요. 일지 기준으로도 보고요. 연지 기준으로 봅니다. 월지 기준으로 볼 수도 있어요. 월지 기준으로 왜 못 봅니까? 월지 내 부모, 형제, 사회 기준으로 봤을 때 구운이 어떤 거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일간과 일진, 연지 기준으로 많이 봅니다. 월지 기준으로 물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무토 일간하고 일주를 이룰 수 있는 게 인호술이 있죠. 술. 그러니까 무오, 무술 일주. 그 다음에 이 일주 플러스 띠. 그러니까 호랑이 띠, 오는 말띠, 술은 개띠 분들한테 이 묘라는 것은 전부 다 연살로 들어옵니다. 연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무오일주에 어떤 그분이 뭐 임술년생이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요. 일간 기준으로도 연살, 인호술에 무토가 병화랑 같이
화토동법 12운성 기운을 같이 읽어 나가거든요. 무토나 병화는 화 운동을 합니다. 인호술 마찬가지로 인호술에 생왕묘 운동을 하는데 지지 오하고 술이 있으면 인호술 운동 인호술의 삼합에 화삼합은요 전부 다 연살의 어떤 기운을 띈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스기운의 삼합은 신자진이죠. 신자진. 그래서 일지가 무신일주나 그쵸? 무자일주나 무진일주 거나 그 다음에 만약에 무신일주가 무신년생일 수도 있잖아요. 68년생인데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무자년생이다. 무자년생이면은 무자가 2008년이나 1948년생이죠. 이런 분들은 원숭이띠나 쥐띠나 용띠한테는 이 묘라는 그쵸? 계묘년의 묘가 그 12신살로 6햇살 기운이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삼재의 그다음에 이제 눌삼재의 기운이 있는 어떤 모습입니다. 삼재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보진 않지만 참고로 또 이런 모습이다. 자, 근데 이럴 때는 육햇살은 사실은 나보다 조금 위에 있는 내가 이겨먹을 수 없는 그런 살이거든요. 육해라는 게. 그리고 좀 해롭고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고 귀신 들린 것처럼 어떤 그런 느낌의 부정적인 느낌의 이제 살이에요. 뭔가 잘 안 풀리는 거야. 일이 꼬이고 그렇죠? 그래서 육해살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무토일간에 무신을 주면은 자, 무신일주 같은 경우는 일간이나 일치 기준으로 육해살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띠가 예를 들면 띠가 만약에 술띠다. 술띠다 그러면 연지 기준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이게 연살이 되는 겁니다. 연살. 그쵸? 이 묘라는 게 일간이나 일치 기준으로는 이게 육햇살. 그러면 나나 내 배우자한테는 조금 안 좋은 일, 부정탈 일,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이고, 크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기운, 목욕적인 기운, 연살의 기운이 동한다. 이게 이제 같이 봐줘야 되는데 이 해석이 조금 난해합니다. 이게 12신사를 기준이 너무 많다 보니 딱 하나만 일간으로만 본다. 또는 기본은 원래 12신살은 연주 기준으로만 봤었어요. 옛날에는. 왜냐면 옛날에는 내 조상이나 내 할아버지가 어떤 운이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좌지우지 됐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뭐 정이 이쁜 뭐 아무튼 좌의정이다 그러면 나도 그거에 따라 신분 상승해서 같이 가는 것이고 할아버지가 백정이면 나도 백정인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제 무슨 역적을 해가지고 왕위를 완전 뒤집어서 했다 그러면 나도 이제 거기에 따라 가는 거고, 만약 역적으로 잘못돼갖고 삼족을 멸한다 그러면 나도 같이 죽는 거거든. 그래서 연지에 따라서 11신사를 봤었는데 요즘은 내 할아버지, 물론 할아버지를 잘 만났어. 예를 들면 저기 삼성
이건희 삼성의 자녀로 태어난 그 손자는 잘 만나서 했지만 요즘은 내 능력, 내 하는 어떤 이런 거로 좌지우지 많이 되잖아. 그래서 일간이나 일주로 신설도 보는데 이게 막 이제 그나마 일간이 무토고 일간이 무토다. 자, 이럴 경우는 일지가 또 만약에 다른 일지다. 그러면 이게 세 가지 일간 기준으로의 신살도 다르고 일지 기준으로 신살도 다르고 연주 기준으로 신살도 다르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는 겁니까? 그거대로 일간은 어떤 12운성의 기운과 비슷하게 나한테 드러나는 어떤 기운으로 12진사를 봐주고 일지 기준으로 들어온 신살은 내 몸, 내 수술이나 어떤 사건 사고나 배우자한테 어떤 기운이 들어오는지를 봐주고 연재는 크게 이제 국가적으로 우리 나라의 어떤 국가 운을이나 내가 큰 사회 운이나 우리 조상, 우리 집, 우리 가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너무 장황했나? 목화 금. 다음은 금이다 그러면 사유축. 사유축은 일주로는 들어갈 수 없죠. 무사, 무유, 무축, 일주는 없으니까 사유축 띠는 사유축 띠 같은 경우는 이게 제살의 기운이 들어오는 겁니다. 제살도 사실은 이게 무슨 재물운이 뭐 될 수도 있지만 뭔가 갇히고 수옥살이라고도 하거든요. 조심해야 되고 답답한 어떤 그리고 상당히 또 두뇌 플레이가 좀 빨라지는 운, 그쵸? 목은 해묘미띠, 돼지띠나 토끼띠나 양띠한테는 이게 장성살로 들어와서 내가 무슨 중심이 된다든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생긴다든지 총대를 매일 일이 생긴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또는 아니면 이 어디에 들어오느냐에 따라 이게 이제 다른데 해묘미띠 같은 경우는 연지 기준으로 그쵸? 또는 일지다. 무토일간한테는 해묘미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연지나 월지 그런 기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의 터전이나 직장이나 이런데 장성살 기운이 들어와서 좀 강화되고 안정화되고 장성살은 이게 제왕의 어떤 강한 기운과 유사하거든요. 12운성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됩니다.